이어서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인 남모 상병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은폐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 찾아와서 또 다른 지금 논란으로 이렇게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두 가지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문제 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남모 상병에 대한 처리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육군은 지난 20일 어제였습니다. 그 남모 상병에 대한 관할 건을 기존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한 관계자는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남상병에 대해서 신청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5군단 검찰부의 결정이 또 주목이 되는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대략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지적되고 있죠? 네, 이미 좀 많이 아시는 부분일 텐데요. 이 남경필 지사가 사건을 인지한 시점과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시차 그리고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남상병이 저지른 가혹행위에 관련해서 군 당국이 애초 발표했던 것과 군 인권센터가 발표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군 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하던 그날 그 현장에 뜬금없이 경기도 공무원들이 3명이나 찾아왔습니다. 또 당초 예정이 없던 구속영장을 서둘러 신청했는데 이거는 면피성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략 5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군 당국의 당초 발표 내용과 군 인권센터의 발표 내용 간의 차이가 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군 인권센터의 발표가 맞았죠? 그렇죠. 네. 군 인권센터에서는 일단 사건 자체가 애초에 좀 이렇게 축소, 은폐됐다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군 인권센터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육군 6사단 헌병대 속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의 일부인데요. 이 안에는 남모 상병의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알려진 것과 같이 강제추행, 성추행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고요. 또 지난 5개월 동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서 50회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군 당국은 이 강제추행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빼고 폭행 횟수를 축소해 발표했다면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요, 익명을 요구한 한 현역 장교로부터 이런 수사 기록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군 내부적으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제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자회견장에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왔습니까? 참 엉뚱한 상황이죠.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따르면요. 예. 이 경기도 소속 공무원 3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다가 신분이 드러나면서 이 기자회견장 밖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 경기도 측은 현장에 간 공무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일부 신문이 취재를 해본 결과 이 경기도 서울사무소 직원이 당시 현장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특별히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남경필 지사 개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일종의 동원이 됐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들이 찾아갔던 19일은 을지연습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 간 것이 의지훈련 참여는 아닐 거고요. 물론입니다. 네. 의지훈련이면 보통 좀 자리를 지키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더군다나.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군 인권센터 기자회견이 계획됐던 바로 그날 오전에 군 당국은 비교적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군 당국이 이 사건을 지난 13일 남경필 지사에게 알리고 지역 언론 보도로 알려진 5일 동안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권센터가 공개한 헌병대 수사 자료에 따르면
사고자 불구속 조사 후에 처리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군이 처음부터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영장 신청을 한 건데 부실 수사로 인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들어갔겠느냐 이런 지적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제보자도 이런 군 당국의 행태에 분노해서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 그런 상태입니다. 영장이 지금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겁니까? 네, 19일 날 6사단 보통군사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범행 정도가 아직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 이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운데 주목할 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일 텐데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요. 피해자는 여전히 군인 신분이고 또 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아무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상 회유나 합의 종용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2차 가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관련자들의 비판의 그 핵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처벌을 어떻게 원한다고 하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거 하나하나 좀 짚어봤고요. 일단 육군단의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국군사이버사령부 수사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좀 여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관진 당시 장관에 대한 수사를 좀 아예 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잔인한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도 그렇고 이 사이버 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도 그렇고 이게 중요한 사건마다 김관진 당시 장관은 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쏙쏙 피해갔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김 전 장관은 1일 사이버 동향과 정책 홍보와 관련해서 계기 홍보 활동에 관한 작전 결과만 보고받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장관은 위법 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가 결론이었죠. 그러면서 조사본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는 것이 국방부의 항변이라고 합니다. 네. 장관이 보고를 안 받았으면 전쟁이 나도 보고를 안 받아도 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아니죠. 어디까지만 보고받는다는 건지 도대체 네. 알 수가 없습니다. 작전인데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21명이 지금 형사 입건됐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정치에 참여를 했지만 조직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 이게 또 군 입장이에요. 예, 참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요지는요 이런 겁니다. 사이버 요원들 수십 명이 정치적인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극우 성향을 가진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의 부당 지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한마디로 대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수사의 요지입니다. 집단적으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정치 관련 글을 올렸고 확인된 것만 7,000건이 넘는데도 한마디로 지난해 내내 유행했던 개인 일탈 행위로 또다시 결론을 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조직의 특성상 윗선의 지시 없이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하겠냐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야권은 블랙북이라는 형태로 이 사이버 심리전을 국방장관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까지 지난해부터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보고를 했어도 문제고 보고를 안 했어도 문제고요. 그렇죠. 둘 다 문제인 거죠. 네네. 이런 지적 때문인지 지금 새정치연합은 현재 특검을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새정치연합 내홍을 겪고 있어서 과연 이 소리가 밖으로 먹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요, 수사 결과 요지는 결국에 이 정치 개입은 했으나 대선 개입은 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은 있었지만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는 거다. 참 황당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고요. 한마디로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실장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한마디로 국방부가 김 실장 구하기에 나섰다고 성토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이 꼬리 자르기 등은 이미 지난해 중간 수사 결과 당시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 군과 동의어는 꼬리 자르기, 은폐, 축소 이렇게 돼버린 형국인데요. 이 군 스스로 신뢰감을 잃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 아니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병폐를 좀 빨리 없애서 군의 명예가 좀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관지 실장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또 영전까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집중 분석 함께했고요.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